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정말 매일매일이 즐거운 하루하루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좀 빠지고요. 코스피는 흔들흔들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빨간색은 잘 유지를 하고 마무리가 된 덕에 지난주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뭐 일주일 내도록 올라갔네요. 얼마만인지 참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두 번이나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지지난주였나요? 아무튼 10월 중에는 이제 매도 포지션 쪽으로 이제 방향이 쏠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스윙 종목들 비중을 50%를 손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금 마련을 해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부로에서 다시 공격적으로 스윙 매수에 나서는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시장 상황의 변화와 돈의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이 어떤 종목을 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리뷰 영상으로 지수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지금 분명히 우리는 매수 방향을 보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드리다시피 변수는 정말 많아요. 실물 경제와도 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산타랠리가 추가로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좀 금융시장의 악재라는 게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슴 한켠에는 서늘한 감각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갑작스레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라든가 변동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내 포지션도 바로 바꿔야 된다라는 감각은 유지하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감각만 유지를 한 상태로 일단 시장이 가는 방향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은 여전히 특이할 건 없고 이제 주말을 넘어서 월요일장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시 이번 주를 위한 리셋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 주에 이제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의 방향성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뭐 뉴스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말간 뉴스들도 그랬고 오늘 오전 조간 뉴스도 그랬고 대부분의 뉴스들은 전부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죠. 네, 미 대선 이슈입니다. 일단은 개표 상황이 마무리가 된 데 이어 바탕으로 해서 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 연설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정책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원했던 상황 지난주에 봤을 때는 우리가 미 대선이 이렇게 혼돈으로 하고 바이든이 근소한 표차를 했을 때는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예상이었는데 그런 예상은 완전히 깨졌죠.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 대선이라는 변수 자체가 리스크였고 이 변수가 끝나게 됐을 때 부양책이라던가 아니면 정책 방향성이 다시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서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는 오히려 강한 자금이 몰리면서 미 대선의 혼돈 속에서도 강한 상승장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서는 이런 미 대선의 리스크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고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정식으로 이제 승리 선언까지 하고 현재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확정적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을 이제 이끌어 나가겠죠. 그래서 첫 선택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탈퇴했던 거를 다시 가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이제 전담팀을 만드는 걸로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 전담팀을 짠 게 제일 첫 번째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도 사실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간 이제 힘으로 통치를 해왔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트럼프와는 다르게 힘이 아닌 모범을 보여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멘트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완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지금 바이든 이제 차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가장 먼저 꾸렸어요. 그래서 지금 민생부터 이제 가다듬기 시작했다. 미 대선 진행하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끔찍한 수준으로 늘었거든요.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정상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이런 게 의지로서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이든이 확정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미 대선 관련된 리스크는 트럼프의 불복 부분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시장의 방향
방향성을 흔드는 데 있어서는 미대에서는 더 이상 이제 크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구나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서 정책주 쪽으로도 자금이 움직일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우량주 위주의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우량 대형주 위주로 해서 강세장으로 그냥 가는 방향일지, 증시가 회복되는 방향일지 아니면 정책주 위주로 성장을 할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금 코로나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주 초반부터 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국내도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는 게 조금 심상치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난리가 나버렸고요.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죠. 그래서 이런 메리트들이 투자자들에게 부각되는 것도 있었는데, 자, 지역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평균 확진자 수 자체가 늘었어요. 그게 평균적으로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루하루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새로 도입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눴죠.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눴는데 지금 현재 1단계에서 이제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면 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투자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코로나 수 증가 추이를 조금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은 생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종목들 지켜볼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시장의 개별 이슈라고 볼 것도 없고요. 전체 시장 상황을 봐야 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아요. 근데 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살펴보면서 자세한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확대를 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유심히 보고 있는 코리아나 이츠한부,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일단 뭐 저희 수달 패밀리 트레이딩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지금 재미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츠한부 같은 경우에는 맛있게 먹었고 지금 이 친구가 발산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봉이 조금 아름답게 뜨진 않아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즐거운 수익을 계속 줄지 아니면 구간을 다시금 눌렀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이제 외교 동맹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바이든 정권이 들어와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꺾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동맹국 간의 관계가 조금은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계속해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 움직여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볼 때는 화장품 섹터의 수급 동향을 중요하게 볼 때는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생각한다면 코리아나, 그리고 코스피지만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이츠한볼 이런 것도 재밌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리뷰를 드렸던 알사포트 요 녀석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녀석을 공략한 데 있어서는 지금 장 상황이 대형주 그리고 테마주 해서 자금이 쏠린다라고 해서 대형 우량주이면서 테마주까지 자금 받는 이런 두 가지 컨셉으로 해서 알사포트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상황상으로도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수요를 많이 받아서 강한 슈팅이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금요일 오전부터 해서 자금이 조금 애매하게 변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구간에서 자금을 좀 예쁘게 쌓아가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정없이 던졌어요. 네, 거의 90억에 달하는 돈을 던지면서 이걸 개인 투자가 다 받아갔는데 일단은 뭐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급상으로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이번 주 좀 변수로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가격 위치에서는 우리 1, 2차까지 정확하게 매수를 끝내주고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확산 이슈에 맞물려서 움직일지 아니면 뭐 알서포드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이 우량주 강세에 묻혀서 그냥 흘러버릴지는 좀 지켜보면서 추이에 맞게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 여기 이제 중요한 종목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수급 동향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DB 하이텍을 비롯해서 SNS텍, 동진세미캔 이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반도체 섹터 종목들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DB 하이텍을 비롯해서 이 세 종목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구간에서 자금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 넣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반도체 섹터에 강하게 이렇게 이제 코스닥 소형주까지는 강하게 밀어넣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밀어넣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재밌는 부분은 동진세미캠 새로 넣어드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조금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전체 애들이 이제 하향세를 멈추고 다시금 이제 돌려 세운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일봉을 보실 때 이렇게 장기 이평선 추세에서 우리가 20선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20선을 돌려 세우는 구간, 특히나 이제 딱 교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진세미캠 같은 흐름인데, 이렇게 돌려 세우는 구간에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올리다가 다시 여기 21선이 변곡을 다시 수평으로 맞추는 이 구간을 한번 다시 찍고 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과학적으로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상 조언을 드리는 이제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자금에서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래로 한번 밀려서 찍고 가더라도 반도체 섹터는 쌍향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구나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 2차 전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전부 다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중요한 종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 둘 다 상승폭 너무 좋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탈환하러 가고 있어요. 옛날 영상 돌려보시면 저희가 리뷰 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큰 스윙으로 해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박스 구간에서 지금 이 하단 구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단 구간, 여기 우리가 매수점이 1차 매수점이 여기였어요. 리뷰 드렸을 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다시금 뻗을 여지가 있으니 이 아래 박스, 윗 박스에서 가운데 이하에서 체크를 하자 했는데 손절선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중간에 지수 흐름에 맞춰서 조금 이탈을 했었는데 그래도 큰 박스 상으로는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이 매수 밴드에서 잘 쌌다가 이번에 발산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 웬만해서는 고가를 뚫으면서 날려버리는 이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삼성 SDI가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나머지 2차 전지 애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받겠죠. LG화학 같이 수급 좋았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돌파하고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여건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저희 수달 트레이딩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절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버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또 밀어 올리다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봉이 떠버렸는데 수급 흐름상으로는 큰 문제는 딱히 없어요. 전형적으로 손벅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온도가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거 참고할 만한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섹터는 대부분이 다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친환경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이미 굉장히 고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계속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한번 이렇게 좀 건전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직 실적이 안 찍히는데 많이 올라와 있는 테마주들은 한번 시세가 부셔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이 쌓이면서 이런 에코프로 BM이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뒷받침이 되면서 대형주라서 무거워서 그동안 지수에 맞춰서 침묵하고 있던 종목들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런 이제 테마주, 고점 구간에서 놀고 있는 테마들이 한번 다 부셔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 나온 건 전혀 아니에요. 추세상으로는 누가 봐도 지금 날리기 딱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금을 집행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풍력, 유니슨, 상강, M&T 추세 너무 좋고요. KT 서브마린과 한국선제 이 친구들도 재밌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서브마린과 한국선제는 케이블 쪽이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쪽, 이제 도시 쪽으로, 이제 도시 인프라 쪽으로 봤을 때는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도 다 끼 있는 자리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리텔레콤 특히나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 리뷰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쪽에 두산퓨얼셀과 일진다이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뛰기 굉장히 괜찮죠. 이제 대형주기도 하고 코스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이 구간 내에서는 꽤 있는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이슈가 터졌을
터졌을 때,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이렇게 강하게 터져서 밑을 받쳐주는 이런 바닥 거래량도 확인이 됐다 보니까 지금 하단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퓨어스타일을 비롯해서 수소 쪽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자금 흐름상으로 일진 다이아도 굉장히 좋은 흐름 받겠죠.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장기 우량주로 보고 있는 이마트, 안트로젠, 원방테크 전부 다 조금 지난주에 혜택을 제대로 보진 못했어요. 다만 중간에 재밌는 흐름 보여줬었던 우리 안트로젠과 원방테크, 우리 스타일 패밀리들의 심장을 굉장히 설레게 해줬습니다. 특히나 원방테크가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워낙 우리가 이제 1년 보고 가는 장기 포트라서 당연히 천천히 봐야 되지만 일단 오르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타일 패밀리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수다도 많이 떨고 기대감도 하고 응원도 많이 했었는데 올린 거를 그대로 빼면서 금요일에 빼면서 마무리가 돼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갈로면 결국은 가니까요. 장 상황이 도와준다면 결국은 추세를 받을 겁니다. 지금 아직 신규 상장주들의 굉장히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원방테크는 이번 주까지 재밌게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이제 7만원, 8만원 예전 고점을 뚫는 구간까지 슈팅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단 관리 잘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 11월 말까지 해서 증여세 이슈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보시면 좋다라는 조언 드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익절 구간에서 익절 한번 쭉 진행을 했고요. 14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집할 현금을 다시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큰 흐름에선 변화가 없대, 중간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발생을 해서 대응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이제 스윙주로 굉장히 우량주로 보고 있는 이제 호텔 신라, LG 이노텍 마찬가지로 이 두 개만 이렇게 놔뒀지만 나머지 우리가 주요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건 LG화학과 SK케미칼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로 분류가 안 돼서 이렇게 뭉쳐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이 친구들도,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 할 때 보통 같이 가요. 이제 중국이랑 엮여 있는 부분도 많고 여행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추세에서는 늘어나기가 힘들다는 거 참고로 하셔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부각이 될수록 굉장히 좀 크게 올라오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박스 정말 예쁘게 만들었고 자금도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잘 갇혀 있는 상황인데 기간이 하도 많이 뱉어내다 보니까 외국인이 받다가 이제 좀 여르기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이 친구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지수 영향도 받아야 되고요. 조금 지켜봐야 될 여지가 많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오긴 했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게 반등선을 만들고 수급상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크게 찍히는 날을 차라리 비싸더라도 그 날을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초장기로 봤을 때 수소 경제를 믿는다면 이거는 초장기로서 가치 투자가 성립이 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 매매가 좀 더 우호적이다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상으로는 지수가 좋을 때 잘 튀긴 하지만 금요일에 떨어진 폭을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16만원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IT의 괴물 카카오와 네이버, 와우, 지난주 정말 끝내줬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특히나 눈이 부실 정도로 눈이 따가울 정도로 대형 주문이 굉장히 많이 찍혔는데 네,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자금 열심히 들어왔고요. 대형주들 지금 차트가 대부분 다 비슷하죠. 고점 찍고 지수 안 좋을 때 쭉 이제 8월 말까지 만들어 놓은 고점 대비해서 10월 말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금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앞에 횡보 하락하는 구간이랑 거래량 완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전형적인 형태 카카오에서도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IT의 대장주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중요한 구간 지나고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쪽에서 대장주로 할 수 있는 KMW, 에이스테크 핫합니다.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드디어 반전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리뷰 드리고 한참 더 빠졌죠. 가격적으로도 꽤 어느 정도 빠지긴 했는데 금방 이제 만약에 그때 타점으로 잡았던 건 결국 수익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우린 타점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지수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다만 지금 코스닥이다 보니까 조금 수급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 쪽에 가장 주요한 종목으로 보고 있는 SK케미칼,
마찬가지로 수달 트레이딩 팀은 익절보다는 이제 보유의 개념으로 해서 1차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 계속해서 쭉쭉쭉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가치 투자가 성립이 된다고 리뷰 영상을 잡아드렸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좋은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대형 제약 바이오주의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에 넣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고 언급은 드리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전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쪽은.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포텐셜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미친 것처럼 날아가 버려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기 너무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가치 분석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추세상으로는 아직 이번 주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좋은 구간 더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기에서 한번 같이 뛰기 좋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슬슬 오랜만에 좀 큰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눈에 띄고요. 완벽하게 밀어넣고 있는 방향은 아니지만 추세를 만들고 있고 일봉상으로 해서 트레이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까지 근처까지 왔구나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대형주긴 한데요. 등락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매매하실 때는 손절선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손절선 반드시 지키면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MSCI에 같이 편입됐던 알테오젠과 CGM 마찬가지로 자금 흐름상으로는 조금 뭐 완벽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아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물량을 쌓았어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 쌓아뒀고 거래량을 좀 터트리면서 지금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횡보 하락 구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승시키는 목몸마다 이렇게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6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터치를 해주고 나면 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강세 지난주에 잘 만들었는데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자금이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진단 키트 종목들은 이번 주에 강한 시세를 만들어야 이 친구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될 텐데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갈지 시즌을 필두로 한 이제 다른 주요 종목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이라 힘을 조금 못 받고 있는 것도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우리 수달 트레이딩 팀과 트레이딩 룸에 우리 수달 패밀리들한테는 굉장히 서운한 친구죠. 1% 먹고 나오고 2% 먹고 나오고 1% 손절하고 그렇게 사람을 애를 먹이더니 금요일에 한바탕 해먹었네요. 네, 신규 상장주들 특이점 때문에 이 친구도 아무래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거래량이 좀 특이점이 터졌으니까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너무 뭔가 숨기고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 계속 추정해서 보고 있는데요. 패턴은 계속 만듭니다. 계속해서 패턴을 만들어요. 이제 이쯤이 사실 이런 패턴을 만든 종목들에서는 가장 크게 날리기 좋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전조 증상은 딱히 없습니다. 굉장히 소액으로만 이제 쌓고 있고 외국인들이 뭐 자금을 안 뺀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소액으로 추가로 쌓고 있다라는 부분만 재밌지 뭔가 이제 특출나다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만들어가는 패턴 상으로는 이제 조금 한번 장난질을 치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왔구나 정도는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보아야 될 종목들인 우리 패시브 종목들에 관해서 우리 쭉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대응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